우리 경제 2분과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도 정부 R&D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경제 2분과에서는 200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는 지금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긴급 보완 요청을 요청했습니다. 보완 방법은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심의위에서 R&D 예산안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 8월에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R&D 예산안을 보완 후에 추가로 과기자문위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2024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2003년 윤석열 정부는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심의위에 의결 없이 8월 22일 불법적인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의 범위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경제 2분과에서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기자문위는 국정과제의 검토가 끝난 후 새로이 편성되는 R&D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이 R&D 예산의 확정을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관련 부분입니다. 국정기후 경제 제2분과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우리 국정기획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해수부 이전 관련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이 해수부 업무 보고 시 기획전문위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어제 국무위에 금년 내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교육위는 임대 방식 등 연내에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앞으로 보고받을 예정이고 이 주제는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 제가 브리프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과장님 안녕하십니까.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저 해수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해수부가 원래 계획을 했던 거는 뭐 2029년까지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보도가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옥을 임대해서 이전하는 것 말고 추후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제 기획위 보고 과정에서도 해수부와 별로 의견 차이가 없었는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올해 이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사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아마 좀 몇 년간 들 텐데 그 비용 소요에 대한 뭐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좀 검토가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아직 저희가 보고받거나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 등을 통해서 해수부의 주요 기능들이 다 이전되고 그 후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산과 관련한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가 H명을 비롯한 본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이 해수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그 이전 방안을 확정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해수부 안을 받고 이전하는 방안들은 뭐 여러 언론이라든가 특히 부산 지역에서 여러 우려를 제기하다시피 잘못되면 임기 내에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형성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해수부와 논의해서 이전을 빨리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기 뒤에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저 R&D 예산 편성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이제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께 넘겨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심의를 더 하라는 취지시면 이게 6월 30일이 아니라 혹시 언제까지 조금 의결을 하는 쪽으로 보고 계신지. 왜냐면 예산안이 아무래도 8월 말까지 짜야 되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대선 공약에서 심의 범위 확대 또 기간 연장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6월 30일 이후로 혹시 날짜를 아예 수정하시는 것도 검토 중이신 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사항으로 아는데 예. 이것도 혹시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하나 여쭙게요. 지금 R&D 예산 규모가 2023년에 이제 31조 3천억 원, 24년에 26조 5천억 원, 25년에 29조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규모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26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30조 이상은 확실시 되는 것 같던데 이제 23년보다 더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복귀하실 그러니까 대충 규모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예산안은 아무래도 복귀하실 때 기초 연구라든지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항목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 R&D 사업의 심의 범위 확대와 심의 기간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신문 자문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심의 확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심의는 하되 확정하지 말아달라 하는 요구를 하였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심의 기간을 뭐 6월이 아니라 8월 정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정도로 늦추는 부분까지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까지 그런 부분들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 있는 액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편성되는 예산은 현격하게 R&D 예산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R&D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곳곳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R&D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비용이라든가 이게 현격히 떨어져서 주요 인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재 양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범위까지도 저희 논의 대상으로 삼아서
논의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편성 관련돼서 기조를 계속 기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좀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기간에 몇 가지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R&D 예산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R&D 예산의 확대 및 혁신 성장 체제 구축으로 국가 연구 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R&D 예산이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의 범위의 확대와 충분한 심의 기관의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앞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쪽 기사님, 그 뒤에 예. 네, 오마이뉴스 이승현입니다. 아까 전에 그 부동산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 재개발, 재건축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관련 내용 궁금하고요. 또 그 모두의 AI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꾸릴 걸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그 국민 펀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집권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정자문위 경제 2분과의 소속이고 이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게다 보면 이 국가적인 중장기적 계획이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경제 2분과 내에서는 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떻게 주거 복지를 늘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한정돼야지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단기적 대책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러면 단기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국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잘 논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식입니다. 공급 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100% 동의하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 어떻게 하면 이 수도권의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더 검토하겠다. 여기서 또 제가 어떤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고 나중에 최종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 끝토리 부분 한번. 안녕하세요. 뉴스원 황두현입니다.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이제 국정이 검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부동산 대책 특성상 이제 단기 내놓고 이게 장기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시장 안정에 대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국정에서 검토하신 거를 정부 차원의 부동산 함께 발표하실 계획을 뭐 가지고 계신 중장기 대책에 대한 뭐 데드라인을 어떻게 따로 마련해 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국회 단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자문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자문위의 구성원들끼리 논의해서 우리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국정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나 정부나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더 질의사항 없으면 이 정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또 생겨가지고요.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인데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이제 신도시는 좀 지향하는 게 맞겠다라는 방안을 그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좀 안 하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3기 신도시에 더해서 추가로 하는 걸 좀 지향하라는 뜻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기존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요. 제가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요청한 거고, 국토교통부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가 다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 항상 정권이 출발하면 부동산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신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신도시를 정책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건 순순히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희 분과에 논의된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달랑 공급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하면 신도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다양한 주택의 공급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뭐 신도시 건설 않겠다, 뭐다 이렇게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하던데 그것은 제 발언의 취지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